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학 원론을 담당하게 된 한윤기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학 원론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효자 과목입니다. 소문은 익히 들었었겠지만 이 부동산학 원론을 잡으면요 1차 과목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과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공인중개사는요 부동산학 원론이라 하지 않고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합니다. 개론이고, 우리가 감정평가사는요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가 좀 다르죠. 다른데 이 부동산학 개론은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 세법 이런 과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과목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동산학 원론, 감정평가사는요 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시법, 중개사법 이런 과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라든지 난이도는요 그 공인중개사보다는 조금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부동산학 원론을 공부하면 쉽게 접근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 하면 되지만, 근데 이 부동산학 원론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개론도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커버하면서 원론까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학 원론은요 몇 점 만점입니까?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이니까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어렵죠, 그죠?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학 원론을요 100점을 맞아버리면 다른 과목들은 가락만 면해도 합격하거든요. 이번에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 강의만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상 좋습니다. 어려운 과목은 열심히 해도요 맹가락 자처럼 나가야 됩니다. 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면은 100점 맞습니다. 요 교과서만 보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분하고요 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분들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왜? 강의를 들으면 이 글자가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혼자서 공부하면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저는 여기 이제 물론 이론서지만 이 이론서가 문제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만들고, 제가 다른 에서 출제위원도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다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따라만 오시고, 그리고 항상 공부는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평소에는 좀 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 외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나중에 해야지 하면요 나중은 없습니다. 왜?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그 교과서 항상 공부를 할 때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요 제목을 잘 봐야 됩니다. 공부를 실컷 하고 나서 제목을 모르니까 뭘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항상 볼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차례는 교과서 제일 앞에 있죠. 목차.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제 1편은 부동산학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죠? 총론이 나와 있죠. 부동산학 총론. 그럼 2편은 보세요. 강론이 나와 있죠. 그러면 3편은 감정평가 이론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학 원론은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총론, 강론, 감정평가 이론인데, 여러분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그럼 감정평가 이론은 잘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잘 해야 되겠죠. 감정평가 이론은. 이 감정평가 이론은요, 여러분 이걸 보험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감정평가 전반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런 거 하구나. 그리고 부동산학 원론은요, 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론, 강론, 감정평가 이론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되게 어느 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어느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총론은요, 비중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보니까 이 부동산학 총론 파트에서 제2장 있죠. 개념과 분류가 우리가 세 문제 나왔습니다. 개념과 분류가 세 문제 나오고 특성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부동산학 총론이요, 4문제, 5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론이 몇 문제 나온다고요? 총론이 4문제, 5문제 정도 나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나옵니다. 4문제, 5문제. 총론은. 그럼 넘겨보세요. 그러면 강론을 딱 보니까요, 이 강론 파트에서 우리가 경제론이 있죠. 여러분 경제학 배우죠. 공인중개사에서는요, 이 경제론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막 7문제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경제학을 배우기 때문에요, 이 경제론은 한 3문제 정도 잡으면 됩니다. 올해 한 3문제 나왔습니다. 경제론 파트가.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 파트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분만 좀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이 있는데요. 이 시장론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 효율적 시장, 입지론 이렇게 합쳐서요, 이 시장론은 한 4문제가 나옵니다. 4문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시장론 파트가. 그리고 이제 정책론은요, 정책론은 몇 문제가 나오냐면요, 5문제 나옵니다. 5문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 있죠. 투자론. 이 투자론은요, 한 6문제 나와요. 6문제. 올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론은요, 자, 오른쪽. 금융론은 한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그 다음에 개발, 관리, 마케팅. 요 파트는요, 요 파트는 한 7문제 나옵니다. 개발, 관리, 마케팅 7문제 나오고, 감정평가는 몇 문제 나온다 했습니까? 감정평가는 몇 문제? 네? 7문제 나온다 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요, 좀 비중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요,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 요 경제론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 파트, 뭐 정책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금융, 이 감정평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학 원론은요,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가 올해 몇 문제 나오냐면 한 8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 칠 때 계산기 가져가도 된다, 안 된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 계산기 지참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산 문제는 쉽게 접근할 겁니다. 특히 감정평가하는 분들은요, 계산이 좀 빠르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은 계산을 잘 못합니다. 계산기 잘 못 두들거든요. 여러분 계산기 잘 두들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쉽게 넘어갑니다. 나오더라도 쉽게 나옵니다. 쉽게. 강의만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그러면 총론은 적게 나오고 시장론 적게 나오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았죠. 어느 파트에 어떻게 될지는 내년은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공인중개사도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왜? 내용이 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때는요, 어느 파트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요 교과서가 몇 페이지 안 되죠, 그죠? 한 580페이지 됩니까? 이 580페이지만 하면요, 시험에 합격한다는데 달달 외우면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파트 있죠? 그 파트만 달달 외우면 됩니다. 그럼 다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과목 하는데 아마 굉장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부담을 덜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믿고만 따라오세요.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제 1편 총론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총론에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요, 부동산학이 뭔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배우지만 주가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이니까 부동산학이 뭔지 봐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학은요, 우리 교과서 보면요, 사람 이름을 잠깐 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김영진 교수가 있죠. 양가로 2번 보니까 이창석 교수가 있죠. 양가로 3번 보니까 조주현, 양가로 4번 보니까 안정근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학 개념을 정의한 분들이요, 김영진 교수님이라는 분도 있고, 그다음 이창석 교수님이라는 분도 있고, 조주현, 또 안정근 교수님이라는 분도 있고, 무수히 많습니다. 왜? 부동산학이 이런 개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겠죠. 그렇지만 유명한 분들이 몇 분 있겠죠. 그 유명한 분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기본적 틀이 있는데 왜 이분들이 유명하냐 이렇게 하면요, 김영진 교수님이 최초에 부동산학을 도입했습니다. 부동산학이란 개념을. 어디에서? 일본에서. 70년대에. 그러면 김영진 교수님이 부동산학을 어디서 도입했다고요? 일본에서. 그러면 김영진 교수님 걔네는 일본 이론이겠네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영진 교수님 걔네를 받아들여서 이창석 교수님도요, 일본에서 학위를 땄습니다. 현재 강남대 교수님 계십니다. 부동산학회 회장입니다. 그럼 이창석 교수님도 일본 이론입니다. 그럼 김영진, 이창석 교수님은 일본 이론을 도입했는데 이 안정 교수님은요, 미국에서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 교수님은 어디서 학위를 땄다고요? 미국에서. 그럼 미국 이론을 도입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은요, 일본 이론과 미국 이론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대세는요,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이겠죠. 왜? 대부분 유학은 미국에서 가니까. 그래서 요즘은 김영진, 이창석 교수님 걔네에서 안정 교수님 걔네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요, 어디서 나올지는 모릅니다. 왜? 김영진 교수님 걔네가 나올 수도 있고 이창석, 안정 교수님 걔네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정 교수님 책하고요, 이창석 교수님 책하고 기본 체계가 다 틀립니다. 목차 자체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미국인데 책을 이렇게 우리 인용할 때도 미국 인용한 거하고 일본 인용한 거하고 목차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 안정 교수님 책이 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 이론이 좀 우리하고 맞거든요. 왜? 한자어니까. 이건 영어거든요. 그렇지만 김영진, 이창석, 안정 교수님 걔네가 있지만 요 걔네가 누가 주장했습니까? 이런 시험은 안 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김정 교수님은요, 부동산학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부동산학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학이란 하면서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을 뭐라요?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원리는
이론입니까? 실무입니까? 원리는 뭐라고요? 이론. 응용기술은요, 실무를 개척하는 종합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을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해서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원리, 실무를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을 부동산학이라 했는데, 그럼 부동산학은요, 목표가 뭐겠습니까? 부동산학의 목표는 뭐라고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원리, 실무, 개척하는 것을 종합 응용과학을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학을 능률화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하면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뭘 한다고요? 궁극적 목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인간이 잘해보자. 그러니까 부동산과 인간이 잘해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시키자? 능률화시키자. 그럼 부동산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부동산과 인간이 잘해보기 위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론과 실무,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을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김영희 교수님이. 그러면 부동산학은 그래서 종합과학입니다. 그럼 종합이라는 것은 다 합쳤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과서 보니까 이 종합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요,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3대 측면 있죠. 3대라는 것은 3개죠. 그럼 3대 측면은요, 이 종합이라는 것은 뭘 종합합니까? 하면요, 기경법을 종합합니다. 우리 교과서 기경법 돼 있죠? 종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 밑에 표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 측면을 종합하는 겁니다. 이를 3대 측면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술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물리적. 그래서 기술이란 말 들어가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물리적, 지형, 지세, 집안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물리, 기술이랍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법은 규제하거든요. 그래서 규제와 제도와 관계되는 것이 뭐라고요? 법입니다. 규제, 제도. 규제는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경이라는 것은 가치와 관계됩니다. 가치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이 가치 규제는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뭐라? 무형. 그러면 기술적은 눈에 보이죠? 유형이다, 무형이다? 유형. 그럼 이것을 함께 고려하면 이것을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합 개념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요, 복합은 다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경법 개념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고려하는 것을 무슨 개념이라고요?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라고요? 총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인데 뭘 종합합니까? 하면요, 기경법을 종합하는 겁니다. 기술적은 뭐라고요? 유형. 법경은 뭐라고요? 무형. 이를 함께 고려하는 총합과학이라는 겁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학을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학의 도사가 되고 싶다. 그럼 법경기를 다 알아야 됩니다. 법률적 측면도 알아야 되고 경제적 측면도 알아야 되고 기술 측면도 다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학은 그래서 무슨 과학이라고요? 종합과학이라는 겁니다. 종합과학. 그러니까 종합은요, 복합 개념입니다. 복합 개념은 함께 고려한다. 자, 다시 앞으로 넘겨봅니다. 그래서 3페이지 다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봅니다. 3페이지. 부동산학은 학문적 성격에서 밑줄을 좀 긋습니다. 부동산학은요,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순수각과 달리, 순수각이 아니죠. 순수각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슨 각이라고요? 응용각입니다. 달리. 시험에 순수각이다 이렇게 하면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부동산은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하나의 무슨 각이다? 응용각이지 수학, 물리 이런 건 아니란 겁니다. 순수각 아닙니다. 부동산은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거든요. 사회각입니까? 자연각입니까? 사회각이지요. 자연각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자연각도 아닙니다. 부동산은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하는요, 추상적, 구체적 경험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구체적 학문입니까? 추상적 학문입니까? 구체적 뭐라고? 경험각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학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학은 무슨 각이다고요? 종합각입니다. 종합각. 그리고 부동산학은 한편 넘겨보면 하나의 규범각입니다. 우리가 규범이란 것은 도덕이죠. 그래서 나아갈 방향,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요, 하나의 도덕 규범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있죠.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종합각이면서 무슨 각이다? 응용각이고, 종합각이면서 응용각이고, 사회각이고, 구체적 경험각이고, 하나의 규범각입니다. 부동산학은 순수각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연각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학문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시험에 냅니다. 한 번만 딱 들으면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부동산학은 그래서 종합 응용각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원리, 실무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지문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누가 주장했다? 김영진. 그런데 이창석 교수님은 그렇게 주장 안 합니다. 그럼 이창석 교수님은 2페이지 보면 이창석 교수님은 좀 더 발전을 시키게 되겠죠. 글자를 좀 더 많이 넣습니다. 이창석 교수님은 부동산학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현상을 인식하고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그죠? 법, 경기 측면의 종합 응용 각을 뭐라? 부동산 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물적이 기술적입니다. 물기술. 그래서 저는 읽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물경법대 있죠. 저는 읽을 때 이렇게 항상 했습니다. 법경기라고.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부동산학 원론은 법경기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쓸 때도 법경기 구면요 다 들어갑니다.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 측면. 그 기술이 물입니다. 물리적 측면의 종합각이면서 응용각을 부동산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김영 교수님이. 그럼 여러분 이거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학은요, 부동산 현상을 인식하고 부동산 활동을 전개한다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현상이 뭔지, 부동산 활동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은요, 뭘 연구하는 학문입니까? 이렇게 하면요, 5페이지. 부동산학은 뭘 연구하는 학문입니까? 하니까 연구 대상 나와 있죠. 부동산학은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학의 뭐라고요? 연구 대상이라는 겁니다. 부동산학은 뭘 연구하는 겁니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현상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요, 부동산 현상은요, 좀 귀찮더라도 자, 좀 넘겨볼게요. 뒤를. 몇 페이지 보냐면 66페이지. 66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현상이란 말 나와 있고 부동산 활동이란 말 나와 있죠. 요거 연구하는 것이 부동산 학입니다.
66. 물론 앞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히 볼게요. 이 부동산 현상이 뭐냐면요. 부동산 현상이 뭐냐면 부동산 자체의 흐름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의 뭐라 말한다고요? 흐름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현상은요. 부동산 현상은 하나의 법칙성이 있고요. 법칙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는 것이 부동산 현상입니다. 부동산 자체 흐름. 이 부동산 현상은 항상 법경기 현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부동산 현상은 무슨 현상이 있다? 기경법 현상이 있죠. 무슨 개념? 복합 개념. 67페이지. 그 부동산 현상은 기술적 현상도 있고 경제적 현상도 있고 법률적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술적 현상이 뭡니까 하면 유형, 지형, 지세, 지반, 위치 이런 것을 기술. 그 다음에 경은 뭐가 강긴다? 가치. 법은 뭐와 강긴다? 규제와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법률적 현상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제적 현상은 가치와 관계되죠.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걸 잠깐 볼게요. 이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럼 부동산 경기는 호황이 있고요. 후퇴가 있고 불황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현상은요. 부동산 현상은 호황, 후퇴, 불황, 회복하면서 호후불회, 호불회 하면서 갑니다.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호불회 합니다. 나중에 이걸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부동산 현상입니다. 부동산 현상은요, 부동산 자체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현상은 하나의 법칙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 현상입니다. 이거 연구하는 것이 부동산 학입니다. 부동산 현상은요, 법률적 현상도 있고 규제와 관계되는 기술적 현상도 있고 경제적 현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기 변동은 경제적 현상이겠죠. 그러면 부동산 현상은 하나의 법칙성과 반복성이 있는데 부동산 활동이 뭡니까 하면요, 이 부동산 활동은요, 인간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뭘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 활동은 68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68페이지. 부동산 활동은 누가 행위를 하는 겁니까? 인간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뭘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부동산 학은요, 요 현상을 보고 누가 행위를 하는 겁니까? 인간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호, 후, 불, 해 이 부동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부동산을 보고 행위를 합니다. 부동산은 언제 사면 좋겠습니까? 호황일 때 사면 좋다, 불황일 때 사면 좋다? 언제 사면 좋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호황일 때 사야지. 사면 바로 내려가 버리는데. 불황일 때 사면 너무 불안하죠. 그럼 조금 이따 올라갈 것인데. 그래서 이 부동산 현상을 보고 내가 부동산을 살까 말까 판단하는 것이 부동산 활동입니다. 현상을 보고 누가 행위를 한다? 인간이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행위를 하고 나면 결과가요, 부동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현상과 활동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그럼 우리 부동산 원론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것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호 의존적입니까? 상호 독립적입니까? 상호 의존적 관계랍니다. 의존은요, 독립과 반대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현상과 활동은 상호 뭐라고요? 의존적 관계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뒤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교과서는 달달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필기하는 부담을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뒤를 페이지수를 넘겨서 보는 겁니다. 순서를 쭉 보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막 필기 안 나고 시간 다 가버릴 것 같아갖고 여기 있다 하면서 눈으로 한번 체크해라고 페이지수를 불러드린 겁니다. 너무 막 뒤로 간다 하지 마시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봅니다. 이제 뒤로 안 넘길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은 뭘 부동산학이랍니까? 하면요. 이창석 교수님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현상을 인식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흐름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를 합니다. 이것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현상, 활동 연구하는 것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현상도 봐야 되고 경제적 기술 현상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럼 법경기 측면 하면요. 여기 똑같죠. 법경기 하면 무슨 개념이라고요? 복합 개념이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는 항상 무슨 개념으로 본다고요? 복합 개념으로 본 겁니다. 복합 개념 층에서 보는 종합각이면서 응용각을 부동산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김영진 교수님과 이창석 교수님 전부 다 보니까 종합각이면서 응용각을 부동산학이라 했죠. 그리고 종합이란 말은 무슨 개념? 복합 개념 측에서 보고 있죠. 근데 좀 특이하게 여기는 부동산 활동만 이야기했지만 여기 현상까지 연구하고 있죠. 조금 더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추정하는 사람이 하는 김영진, 이창석 교수님 걔네지. 이론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따지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주장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교과서 볼게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니까 양걸 1번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원리는 뭐라고요? 이론. 응용기술은요? 실물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각을 부동산학이다. 이런 김영진. 근데 이번 보니까 이창석 교수님은요. 현상을 인식하고 부동산 현상을 인식하고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물경법 무슨 개념? 복합 개념 측면의 종합 응용각을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4번 안정 교수님 볼게요. 안정 교수님 미국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안정 교수님은 밑줄 하나 꺼두세요. 다 끊지 마시고 부동산학이란 하면서 토지와 밑줄 토지와 끝에 보니까 토지 개량물 있죠. 토지와 토지 개량물에 관한 직업,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 분석하는 학문 연구 분야돼 있죠. 분야란 말 동그랬어요. 그럼 안정 교수님 이렇게 표현하네요. 안정 교수님은 부동산학이 뭡니까? 그러니까 토지와 토지 개량물에 관한 직업,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 분석하는 학문 연구 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정 교수님은요. 종합 응용각이란 말 안 합니다. 안정 교수님은 복합 개념이란 말도 안 합니다. 현상과 활동이란 말도 안 합니다. 이건 한자입니다. 한자. 그럼 안정 교수님은 부동산학이 뭡니까? 그러니까 토지와 토지 개량물에 관한 직업,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5페이지 보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현상과 활동돼 있죠. 그럼 이게 누구 개념이겠습니까? 김영진, 이창석 교수님 개념이죠. 일본 이론입니다. 연구 대상은. 그런데 그 밑에 2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부동산학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넘겨보세요. 법, 제도적 접근 방법, 분산식, 형태학적, 현상학적,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렇게 5개 나눠 있죠. 그러면 김영진 교수님은 무슨 접근 방법? 김영진 교수님 무슨 접근 방법? 종합이니까. 무슨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요? 종합식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03번 있죠.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은요. 법경기 무슨 개념? 복합 개념. 03번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양가로 2번에 03번 종합식 접근방법은 무슨 개념이요? 복합 개념. 그리고 시스템화 이런 말이 있죠. 법 경기를 시스템화 한다는 겁니다. 상호 연결이란 말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상호 연결.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 측면을 시스템화하여 상호 연결하여 부동산 활동의 능률하에 대비하는 접근 방법이 종합식입니다. 이거는 자 이창섭, 김영 교수님 걔는데 안정 교수님 걔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안정 교수님 미국에서 하겠다 했죠. 안정 교수님은 미국이니까요.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주체를 중요시하겠습니까? 공적 주체를 중요시하겠습니까? 사익을 중요시한다. 공익을 중요시한다. 안정 교수님은 사익. 사회주의 국가가 공익을 추구하죠. 근데 안정 교수님은 사익을 추구. 그럼 사익이랑 사적 주체가 중요시 되는 겁니다. 그럼 사적 주체는 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럼 안정 교수님은요. 자기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자기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그 밑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안정 교수님은 무슨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요?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안정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 연구하는 겁니다. 사적 주체라고요? 공적 주체라고요? 사익. 사적 주체가 자기 이윤 극대화. 자신의 이익 극대화란 말이 있죠. 그 이윤 극대화란 말 들어가면 안정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연구하는 겁니다. 사적 주체다. 공적 주체다. 사적. 개인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 연구하는 것이 안정 교수입니다. 그럼 안정 교수님은요. 안정 교수님은 그래서 분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사적 주체의 대칭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공적 주체죠. 공적 주체는 양가로 1번 제일 위에 보세요.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이 있죠. 이것이 공적 주체입니다. 법에서 공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사적은 의사결정입니다. 사적은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고 공적 주체는 뭘 한다고? 법 제도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면 안정 교수님은 의사결정, 김정진 교수님은 종합식.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 부동산 학 이론을 단기, 통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연구 방법 한 뭐라고요? 종합식. 왜? 안정 교수님이 종합식 접근 방법을 잘못했습니다. 김영 교수님이 최초의 부동산을 도입했죠. 종합식 접근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학 이론을 단기, 통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연구 방법 한 뭐라고요? 종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단기, 통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 행선 종합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오른쪽 자, 그 밑에 보면 6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부동산학의 이념과 부동산학의 이념과 방향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이념은요. 나아갈 방향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그럼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요. 부동산과 인간이 잘해보자는 겁니다. 잘해보기 위해서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양가로 1번 보니까 일반적 이념되어 있죠. 보니까 미국 부동산 협회 되어 있죠. 그럼 누구 걔네다? 안정근. 왜? 미국이니까. 미국 이론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안정 교수님입니다. 안정 교수님이 있으면 양가로 1번 있으면 양가로 2번도 있겠죠. 양가로 2번 보세요. 부동산 학의 지도 이념 하면 이는 누구 걔네다? 김영진. 하나는 미국 이론하고 일본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일본 이런 말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김영진 교수님을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요. 항상 종합응용과학이죠. 무슨 개념? 법경기. 그럼 여러분 우리 교과서 보면 기경법 되어 있네. 그죠? 무슨 개념? 복합 개념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항상 법경기입니다. 법률적 이념이 있고 경제 이념이 있고 기술적 이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률적 이념이 뭡니까 하면요, 공익이 있습니다. 사익이 있습니다. 공익은요, 효율성을 추구할까요? 형평성을 추구할까요? 공익은 뭘 추구한다고요?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공익은 함께 이익을 누리자. 형평성. 사익은 뭘 추구할까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은 분배를 강조할까요? 자유를 강조할까요? 형평성은 뭘 강조한다? 공정한 분배를 강조합니다. 분배. 그러면 효율성은 뭘 강조한다? 자유를 강조하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권. 우리가 이제 요즘 대선이 엊그제 끝났죠, 그죠? 끝났는데 이 자유한국당입니까? 그건 주로 뭘 강조하는 정당입니까?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이명박 정부 있죠? 이런 것은 되게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규제하는 거 싫어합니다. 알아서 해라. 돈 벌 사람 벌어라. 근데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요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공정한 분배.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익이 좋습니까? 사익이 좋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많이 가진 사람은 효율성을 좋아하겠죠. 규제하지 말고. 좀 적게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나눠 가지자 이렇게 하겠죠. 그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합니다. 누가 우선할까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 누가 우위에 쓴다? 공익이 우선합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더라도요, 내 땅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여러 길에 가면요, 집이 쭉 있죠. 높은 집 짓고 싶지만 못 짓게 합니다. 왜? 용적률항서를 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건폐율을 가지고요, 건물을 못 짓게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요, 경치 좋은데 다 지어버리게요.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때문에 공익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규제를 합니다. 근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 땅인데 왜 건물 못 짓습니까? 공익을 강조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공익과 사익이 딱 충돌한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공익 우선합니다. 근데 무조건 공익을 우선해서도 안 되겠죠. 무조건 사익을 우선해서도 안 되겠죠. 이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하면요, 합법성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화를 시키자. 합법성, 법의 내에서 조화를 시키자 하는 것이 법률 측면입니다. 그 법률적 측면의 시도 이념은 공사익 뭐라고요? 조화의 원리 이렇게 합니다. 제일 밑에 있죠. 조화. 어떻게 조화시킨다? 법으로 조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법률 측면의 시도 이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의 지도 이념은 경은 가치와 관계되거든요. 가치. 돈 벌이 되겠죠. 그럼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그 효율성이 뭡니까 하면요, 비용이 있습니다. 수익이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수익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최대로 하면 좋겠죠. 이 수익은 효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측면은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 효과를 올리자 하는 것이요, 효율성입니다. 그 효율적 관리 원리는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수익을 올리자 하는 것이요, 효율적 관리 원리입니다. 효율성. 이런 경입니다. 그럼 기술이 뭡니까 하면요, 기술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공간 가치가 있습니다. 환경 가치가 있습니다. 그 공간 가치는 개발할까요? 보존할까요? 공간 가치는 어떻게 한다요? 개발. 환경 가치는 어떻게 한다? 보존. 공간은 개발해야 됩니다. 환경은 어떻게 한다고?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공간을 개발할 수 없고 환경을 보존할 수 없죠. 그 공간과 환경은 조화를 시키게 되겠죠. 어떻게 조화시킵니까?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환경단체에서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은요,
환경은 보존하면서 공간을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 지속 가능한 개발은 거의 고유 명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좋아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공사익 조화의 원리, 어떻게 조화시키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사익 조화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도 이념이. 경제 측면의 지도 이념은 효율적 관리의 원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자,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 효율성이라는 말 들으면 돈이 딱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효율성. 그 다음에 기술 측면의 지도 이념은요, 공간가치, 환경가치, 정대의 원리,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자 이렇게 합니다. 누가? 김영진. 근데 안정 교수님은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7페이지 보세요. 미국에서는 부동산 협회에서,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 돼 있죠. 그래서 01번 보세요. 효율성 돼 있죠. 이 효율성은 최소의 시간을 투입해요.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원리를 뭐라?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사적 주체입니까? 공적 주체입니까? 민간 부문입니까? 공공 부문입니까? 효율성은 민간. 그런 말 있죠? 몇 페이지? 넷째 줄 있습니까? 민간 부문. 그래서 효율성은 사적 주체다, 공적 주체다. 사적 주체입니다. 민간이 돈 많이 벌자 이런 말입니다. 효율성 요겁니다. 경제적. 그런데 형평성 밑에 봅니다. 형평성은 뭘 강조한다? 분배를 강조하겠죠. 공정한 분배. 사적 주체다, 공적 주체다. 공적 주체, 사회 정의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 공익과 사익을 항상 조화를 시키게 되겠죠. 무슨 테두리 내에서? 합법성 내에서. 그럼 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일반적 이념 방향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면 되네,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요것도 하지만 효율성도 있지만 기술도 보고 있죠. 우리는 법경기인데. 김영 교수님은 법경기인데. 안정 교수님은 요거 세 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거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학의 개념은 지금 부동산학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뭐라고? 김영진, 이창석, 안정감. 그럼 김영 교수님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원리, 실무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그럼 이창석 교수님은 부동산 현상을 인식하고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법경기 측면의 종합응용과학. 그럼 종합응용과학 똑같고 복합 개념도 똑같죠. 법경기니까. 그래서 현상, 활동 똑같죠. 이 한자입니다, 한자. 근데 이제 안정 교수님 그렇게 안 한다 했죠. 미국 이론이니까 토지와 토지 계량물에 관한 물적, 법적, 금융적 측면을 기술을 분석하는 학문 연구 분야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는 이제 자기 윤극대학. 이는 종합식 접근방법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 보니까 하나만 더 있죠. 하나만 더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어디 보시냐 하면 금방 했던 것 중에서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에 조주현 교수님 있죠. 조주현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상식 생각해가지고 나는 김영진 교수님 따르면 일본 이론이고 안정 교수님 개념에 따르면 미국 이론인데 저는 짬뽕을 하고 싶거든요. 다 해버리면 다 맞는 것 같죠. 조주현 교수님 짬뽕입니다. 한번 볼게요. 부동산학은요.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의사결정론적 정방법이라 그죠? 안정 교수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법경기 측면. 법경기 측면 그러니까 종합각이고 복합 개념이네요. 그 종합, 응용, 사회각 좋은 말만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면 다 맞네, 그죠?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 딱 볼 때
순수각, 자연각, 추상적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지 이런 글자 들어가도 다 맞는 지문입니다. 왜? 이론이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무슨 말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